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금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1트라이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르면 과열되었으니 이제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계속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미국의 통화를 관리하는 파월이 무슨 선물이라도 줬을까요? 그게 아니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금과 관련이라도 있을까요? 이 두 개를 오늘 모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드의 일봉 차트를 볼게요. 지난 수년간 금으로 재미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은 연준의 통화량에 비례하여 움직입니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연준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인상한 금리를 장기간 유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3년 말 혹은 24년 초부터 금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죠. 이때 파월 형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었는데요. 금 가격이 급등하기 직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파월의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투자에도 큰 힌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가 나온 시기가 23년 12월 중순입니다. 연준회의 때 파월은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고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환호했고 그 이후 증시도 많이 올랐지만 금 가격 역시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금은 확실히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주고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오르는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파월은 통화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까요? 요즘 관세로 인해서 미시간대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 1년 이후의 인플레이션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현재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금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요? 오른쪽은 며칠 전 연준 회의에서 나온 점도표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3개월 전인 작년 12월 연준 회의에서 나온 점도표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25년 전망치, 26년 전망치, 27년 전망치가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기대 인플레가 상승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즘 나온 기대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서베이 지표야, 일시적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파월이요. 이것은 즉 금 가격 상승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겠죠. 실은 제가 며칠 전 연준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이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찍은 건데 약간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한번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때 파월이 한 말이 뭐냐면 관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트랜지토리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의사죠.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간 수치가 올라갔는데 이거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적당히 몸 관리하면 다시 정상으로 내려올 거예요. 약까지 먹을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물가도 이러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서베이 조사이기 때문에 100% 믿기에는 어렵고 지금은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랐으니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니 골드에게는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3년 전에 파월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이런 말 한 거 빼고요. 최근에도 이런 말을 누가 했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의 경제참모 베센트 재무장관인데요. 지난 2월 달에 관세로 인하여 인플레는 상승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미미하고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말을 파월보다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참모가 있다면 행동대장도 있어야겠죠? 요즘 관세 정책에 대한 행동대장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가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일시적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네요. 어떻게 보면 파월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도 이번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을 거라 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진 않았거든요. 며칠 전 3월 7일에 열린 어느 경제 포럼에서 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파월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관세의 영향을 어느 정도 판단할 때까지 통화 정책에 대해 연준이 기다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관세가 어느 정도 인플레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을 볼까요? 관세 인상이 클 경우 장기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한다는 게 파월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나름 파월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을 봐야 한다. 매우 인플레가 낮아졌지만 아직 연준의 타겟치인 2%까지는 완전히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관세로 인하여 인플레가 어느 정도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갑자기 돌아선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파월이 어느 정도 트럼프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트럼프가 이렇게 파월을 흘겨보면서 금리 내려라 이런 말을 하면 파월은 싫다라고 반항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트럼프의 의도에 맞춰서 파월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도 현재 물가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냥 10년물 국채금리만 내리고 싶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 그대로 파월이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시중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국채금리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 하락을 원하는 트럼프는 이것을 싫어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연준의 발표를 보세요. 양적 긴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의 매각량을 기존의 매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대폭 줄였습니다. 50억 달러면 거의 형식적으로 남겨둔 느낌인데요. 이것을 보면 파월이 트럼프에 정말 맞춰줬다, 잘 맞춰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미국 국채에 대한 양적 긴축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현재 금은 파월의 비둘기스러운 발언과 함께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무역 전쟁의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금이 오르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금을 새롭게 매수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연준의 통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금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월 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죠. 트럼프가 워낙 왔다 갔다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관세를 때린다고 했다가 유예도 시켰다가 관세를 일종의 외교 수단으로 삼고 있죠. 관세가 심해지면 금 가격이 오르고 관세가 완화되면 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관세 정책에 따라 금 가격이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일 것 같습니다. 며칠 전 3월 20일 트럼프는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때가 바로 미국의 해방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무조건 관세를 부과하겠다. 관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전에는 살짝 유화적인 발언을 했네요. 내가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때리긴 때릴 거야. 그런데 협상 여지가 있어. 조금은 유연하게 부과할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금을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4월 2일 상호 관세 때까지는 최대한 분할로 매수하시면서 4월 2일 전후로 집중적인 매수를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영상 이외에 다른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매일매일 장전, 장마감 시황을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매매 현황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저의 개인적인 매매를 담은 영상들도 올려드리고 있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월 17일 삼성전자가 왜 오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이 있기 이틀 전에 조선과 방산의 과열 신호가 보인다는 이야기도 한꺼번에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튜브 블랙라벨의 회원 수인데요. 요 몇 달간은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2월 말부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저의 유튜브 멤버십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인의 소개로 아름아름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실은 제가 최근 2년 동안 코인이든 주식이든 손실 없이 거의 수익만 쌓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은 알아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신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저의 영상뿐만 아니라 저의 여러 서비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프콘과 멤버십에 대한 글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올려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